최근 미국의 1일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지난 8월 기준 1310만 배럴로 사우디의 약 1.5배에 달하는데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전쟁 비용을 조달하려고 시설을 최대로 가동 중인 러시아의 생산량 또한 훌쩍 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원유 생산국 1위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우디가 포함된 국제단체 석유 수출지주 구국들이 원유 감산에 따른 반사이익에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부터 이미 원유 감산을 시행 중이던 오펙 회원국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전쟁 진압에 격렬하게 반발하며 내년 1·4분기까지 일평균 22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지만 제1, 2차 오일 쇼크 때처럼 석유값이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국제유가 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잇따른 산유국들의 감산 정책에도 유가가 왜 계속 떨어질까요? 그 답은 미국의 원유 범람에 있습니다. 이전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석유와 가스 개발은 억제하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이후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석유를 무기 삼아 대항하자 미국은 석유 시추 관련 인허가를 기업에 계속해서 내주고 있어 당분간 원유 시장은 미국 기업들의 독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10년 전 대비 2배 수준의 연간 생산량으로 북해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을 초과 배럴당 90달러에서 최근 70달러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석유는 넘쳐나지만 풀지는 않고 있던 미국이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가지고 있던 자원을 시장에 풀게 된 것이죠. 석유로 압박을 가하는 오펙 기구에 미국이 대량 공급으로 대항하는 상황이지만 산유국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11일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개막 전 합의문 초원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빠지고 이 대신 온실가스 적감을 위해 석유, 석탄, 가스의 생산 소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완화된 표현을 내놓은 것을 통해 산유국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물량 공세와 오펙 회원국들의 팽팽한 긴장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유류 수급이 불확실한 상황 속 대한민국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 발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이번에 7번째 연장된 조치로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25% 인하율이 적용돼 탄력세율이 적용되기 전 820원보다 205원 저렴한 가격인데요. 추 부총리는 물가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오를 경우 물가가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기에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가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제 유가가 다행히 하락한 상황이기에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지만 국제통화기금 등으로부터 최근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OECD 회원국들과 미국의 패권 다툼, 국제정세 불안 등 향후 유가 변동의 향방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국제 유가로 인한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상암동 튜브였습니다.